자, 트럼프가 대선의 궁지에 몰리니까 북한하고 협상할 듯이 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다시 미북 회담을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연내 미북 회담 가능성이 없다 일축을 하면서 자신들한테는 무익하다. 자, 김여정이가 입장을 또 냈습니다. 무조건 다 막아 놓으니까요. 그냥 김여정이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화 내용이 좀 우스워요. 어디까지 내 생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모르긴 몰라도 조미 즉 북미 순회회담 같은 일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니 어떤 나라에서 최고 권력의 이름으로 담화를 내면서 뭐 이건 내 개인 생각인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 미국한테나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무익하다.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볼턴이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급해져서 쇼를 할 것이다. 미북 회담. 이 볼턴이 예언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안 해야 된다. 요렇게 말하면 지금 이번 이 담화가 폼페이오가 어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매우 원한다면서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럼프 말을 받아가지고 또 했어요. 그 직후에 김여정이 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김여정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입장도 밝히면서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다. 그래서 비핵화를 하자면 미국도 불가역적 중대한 조치를 동시에 해야 된다. 즉 우리한테 두 번 다시는 경제 제재를 하지 말고 너네들이 제재를 풀고 그걸 보고 우리가 비핵화 하는 쪽으로 가자. 이제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제재 해제가 제일 중요하면서 또 그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 그럼 북한이 미국이 뭘 해주기를 바래? 자, 그러면서 올해 미북 회담이 재개될 때는 작년에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처럼 안 되려면 영변 폐기 일부 제재 해제 맞바꾸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너 트럼프 떨어질 거 아니냐. 너 말고 새로 출발하는 사람 데리고 그때 할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대시 철회돼 조미협상 재개 틀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 대북 제재 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를 철회하고 그리고 그걸 기본 합의를 해서 미북 대화를 재개한다. 자,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그 지금 판을 유리하도록 끌고 가겠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노이 때처럼 우리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 영변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흥정하려는 것은 안 하겠다. 이제 하노이 때 수준도 안 하겠다. 그거 밑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좀 불러진 거죠. 왜? 미국이 지금 대선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거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자기들 ICBM 쏜다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지만 하면 잘 흘러갈 거다 이야기하며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를 또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라는 인사를 전하라 했다. 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겠죠. 트럼프한테 튕구는 척 하면서 설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미북 회담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모를 일이다. 할 수도 있다. 딱 이런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끝에는 살짝 미끼를 던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파악으로 북한의 코로나 환자가 지금 격리 대상이 39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고 확진자가 40명, 감염 의심자가 100명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CNN이 평양의 월롤이라는 지역에 지금 새 핵시설이 지금 만들어졌고 이것이 미북 협상 때도 가동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이 핵시설 지역이 지금 이 북한 평양 노동당사에서 12km 떨어진 지역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가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핵무기 개발과 ICBM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강선에다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두어서 핵 연료를 만들어내고 또 실리에는 ICBM 조립을 하는 공장을 두고 있고 그리고 월로리에는 지금 단두 공장을 두어서 이 평양 인근의 세 곳이 핵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월로리에서 14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ICBM 만드는 실리가 있고 또 그 남쪽의 10km에는 지금 우라늄 농축에서 핵연료를 만들어내는 강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탄두와 핵연료와 ICBM 이 세 가지를 그야말로 김정은 집무실에서 20km 안에 다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 발사 성공 후에 지금 ICBM이 보다 멀리 정교하게 통제되어서 유도 체제로 가려면 거기에 소형화 핵탄두를 작게 소형화해야 그리고 위력은 세게 해야 멀리 제대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했고 또 제일 문제가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한참 날아가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지는데 그 들어올 때 대기권과 접촉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앞을 잘 깎아야 되고 특수한 금속으로 해서 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마모나 이런 부분도 잘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북한이 이제 고도화하는데 성공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박지원이가 재산은 17억을 신고했대요. 참 17억을 신고했다고 육군 병장으로 67년에 만기 제대했다 하고 두 딸은 94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83년생이고 85년생인데요. 11살, 9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영등포구에 지금 아파트 14억 7천만 원짜리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고 예금은 3억 9천만 원이고 1천만 원 상당의 서울 힐튼 헬스클럽 회원권이 있고 채무는 1억 한 5천만 원쯤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배우자 어머니 아들 합쳐서 10억 758만 원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구로 아파트가 2억 3,100만 원이라는데 그리고 충주의 아파트가 9,100만 원이라는데 이인영 씨 이거 나한테 파서 지금 국회의원들 집값 신고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람 웃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가 이 지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 당국대학에 편입해서 3학기 만에 졸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복무하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편입해서 그리고 제대까지 했다는 거예요. 65년에 4월달에 입대해서 67년 9월달에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3년하고요. 아니죠. 당시에 2년 5개월 만에 그랬어요. 근데 당국대 졸업 증명서에 보면 65년 9월 1일 날 입학해서 3학기 만인 67년 2월 28일 날 졸업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 이 시대 때 뭐 박지원 씨를 언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졸업장 사고 팔고도 많이 했죠. 그래서 군복무를 할 때 당국대학에 편입을 해서, 편입이면 그 전에 다니던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나와요. 졸업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편입에 앞서 이 광주 교육대를 졸업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당국대 상학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상대를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2019년에 당국대학에서 자기 동문이라고 정치학 명예 박사까지 줬대요. 국정원장 내정되기 전에는 당국대의 석자 교수로 임명됐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통당이 묻지요. 병력법상 현역은 반드시 영내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느냐 하니까 박지원이가 광주 교대를 졸업한 후 군복무 중에 부대장이 공부하라라고 배려를 해줘 당국대 3학년에 편입해 야간에 학교를 다녔다. 3학기 만에 졸업 학점을 채워서 졸업했다. 야간에 3학기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해버려. 80년대 재미 한인회장 시절에 전두환 당선 환영 행사를 이렇게 조직하고 82년에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많이 나온 이야기죠. 박지원이 이제 전두환 당시 한국 정권에 딸랑딸랑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철학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집안이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되는 대로 붙어서 사는 게 익숙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김대중이 또 되니까 앞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미국에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반성 해결을 했다. 그래서 김대중에 발탁됐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대가로 전두환 정권의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느냐. 독재 찬양 전문가가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장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도 지금 자기도 군대 안 갔고 아들도 군대 안 갔대요. 자기는 88년에 학생운동으로 깜빵에 가서 안 갔고 94년생 아들은 척추 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에 편성되어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통일부 장관이 대를이어 군대 안 가야 통일부 장관이 되네요. 자, 문가리우스가 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혔을까? 이제 북한에 안 주면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줘야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이 노무현 정권 때 깜빵 갔잖아요.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이 통과시키는 바람에 동교동하고 이제 친노하고 갈라섰고 그게 열린우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박지원이 깜빵에 갈 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깜빵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문가리우스가 박지원의 지금 노하우 그리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일을 시키고 했다. 그런데 박지원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도 깜빵 보냈는데 향후에 또 그랬다가는 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총대 메고 잘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추정합니다.